사실 노래에서도 노래 가사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책도 읽다 보면 사랑 이야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런 게 진짜 좋은 관계일까? 라는 걸 느끼다가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정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감정의 불씨였는데 점점 기다리면서 감정을 키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사랑이다.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래요. 공감 가는 말이긴 한데, 이 사랑이요. 계속 중독처럼 하고 싶지만 또 하면 할수록 처음처럼 어려운 게 또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이거 그린라이트 아닌가? 뭐 이 방송에서 또 뭐 연애 상담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야말로 연애의 정답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이 오늘 모실 분은 그래도 가장 명쾌한 어떤 그 대답, 생각할 거리 이런 것들을 던져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필기하면서 잘 열심히 읽었는데 또 필기하면서 또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위한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2030 여성들의 멘토와 같은 분입니다. 내일도 사랑을 할 딸에게 유인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생활 하고 계신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2015년이 좀 유난히 바빴던 것 같아요. 네네. 올해 11월 말에 제가 이제 정년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마무리할 일도 많고 또 이 책을 비롯해서 또 올여름에 또 여자의 몸이라는 문정희 시인의 대zam집도 내고 책도 2권 냈고 방송도 좀 하고 있고 뭐 등등도 하고 있어서 그냥 약간 정신 싸납게 보면서 바쁘게 뭐 시간이 언제 갔지 뭐 이러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글로 또 방송에서 이렇게 뵌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뭐 은퇴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해도 이렇게 얼굴을 뵀을 때는 아직도 청년 같으신데 벌써 신문사에서 은퇴를 하신다 이러니까 복 받으실 겁니다. 내년부터 2016년부터 이제 정년 60세로 연장이 돼서 어지간한 기업이나 뭐 단체에서는 60세로 되고 있는데 우리 신문사에서는 이제 만 56세 생일 되던 날 빠이빠이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저는 그게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환갑상 받고 그냥 이렇게 서글프게 돌아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나와서 뭐 리셋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우리 같은 후배들도 그래서 유인경 기자님 같으시면 일찍 이제 지금 참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시지만 오히려 더 많은 글들 또 더 많은 방송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말이 씨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사에서만 은퇴를 하시는 거고. 그럼요. 예, 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책도 계속 쓸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책이 내일도 사랑을 할 딸에게, 그러니까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따님의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명쾌한 그리고 또한 유인경 기자만의 뭔가 남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정말 굉장히 크게 생기고 생기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일단 책 지금 반응도 굉장히 좋죠. 많이 팔리고 있죠. 네. 그렇다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네네. 일단은 그야말로 연애라는 주제. 그러니까 20, 30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이제 조언을, 이 책에서 이제 해주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별로 뭐, 연애에 재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인데 육남매 중 막내인데 오빠들보다 공부를 못하고 언니보다 안 이뻐서 친구 집보다는 집안이 별로 좋진 않아서 열등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왜 나를 뭘 알고 좋다 그러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제 실체를 알면 실망할 텐데 너무 괜찮은 남자가 저한테 호감을 보이면 이 사람이 이러다 또 사라질 거 아니야. 또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좀
한심한 사람 네네. 좋다 그러면 감히 주제에 나왔잖아.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보고 이렇게 사랑에 울고불고 뭐 상처받고 막 밤을 꼴딱 새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제대로 된 그런 홍역을 알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가 가장 후회스러울까 봤더니 풍덩 사랑에 못 빠져보고 사고 못 쳐보고 뭐 이랬던 거예요. 통금 시간 저는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너무 제때제때 일찍 저를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내가 그때 했어야 될 일이 그냥 막연한 공부나 그래서 영화 보거나 그런 그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이었을 텐데 그리고 남자를 이해하는 힘도 네. 약해요. 왜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왜 기뻐하는지, 뭐 어쨌든지, 그러니까 사랑도 책으로 배웠던 거죠. 정말 열심히 사랑에 관련된 무슨 아트 오브 러브 책도 보고, 뭐 로맨스 소설도 보고 다 봤지만, 그건 아니어서, 그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또 이 청춘들을 보니 뭐 썸 탄다라고 그쵸. 해서, 뭐 사랑도 아닌 것이 사랑인 것이 뭐 하고 있고 그 20대 30대들이 카페에서 보면 연인들인데 손잡거나 눈빛 바라보질 않고 등 돌리고 막 휴대폰 스마트폰. 만지고 네. 있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 경험이기도 하고 뭐다 결국 이제 사랑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자신을 좀 알아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저를 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혼자 열등감 덩어리였지만 그 열등감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삼원사원 하듯이 나는 막 잘난 척했다가 나는 막 빠졌다가 했던 그 무렵이 좀 아쉬워서 제 딸한테는 좀 스스로 알아라라고 썼는데 제 딸도 연애를 못해요. 제가 이 책 보면서 물론 연애를 또 사랑을 모티브로 하기는 했지만 네. 저도 사실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살아보니까 연애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자기 매력을 잘 아는 사람들일 맞아요. 거고 네.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실 연애하듯이 만약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면 그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사회 그렇죠. 어떤 성취를 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모든 일이 연애하듯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한때 존경했던 올리아나 팔라치라는 네. 여기자는 인터뷰할 때 거의 뭐 오르가즘을 느끼는 정도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상대와 사랑에 빠져야 되거든요. 인터뷰할 때는 네. 그 사람이 뭐 살인범이든 교황님이든 누구든 간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평소에 이렇게 오고 저희 음식 먹는 걸 식탐이 좀 많은데 음식 먹을 때도 거의 연애에 갔거든요. 안타까웠고 막 없었으면 좋아하는 이게 음식 사람인데 이거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뭘로 만들었을까? 이 레시피는 뭘까? 막 이런 것들을 인간이랑 했어야 됐는데 제가 왜 밥이랑 하고 있었냐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연애의 감정을 좀 일상에서 좀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꾸 연애를 하다 보면 직업도 뭐 다른 일도 뭐 어떤 것 취미 생활도 좀 뜨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미지근하게 살아왔다라는 자책감. 결국 삶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근데 사실 지난해에는 그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딸에게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 나올까? 그러게요. 지금 계속 궁금한데요. 그 책은 뭐 딸한테 주는 걸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도 직장생 30년을 하면 참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사에서 제가 내년이 2016년이 경향신문 70년인데 정년퇴직을 한 여기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최초. 네. 그러니까 선배가 너무 없어서 네. 막막할 때가 참 많았고 뭐 외국 캐리우먼들이나 성공한 여성들 그 책들 참 많습니다. 뭐 힐러리 클린턴도 자기 네. 책 쓰기도 했고, 뭐 정치인, 경영인, 뭐 세릴 샌드버그도 책 쓰기도 리닌이라는 책도 쓰기도 했지만 우리는 뭐 대리님 뭐 이런 풍토에서 걔네 사장한테 하이 찰리 뭐 이런 풍토가 맞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여성 직장이나 20대 때 주는 책들이 직장생활 해보지 않은 작가분이시거나 네. 뭐 전문 강사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는일지 모르겠지만 진솔한 체험이 없는 것 네. 같아서 이 얘기는 제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제 딸이 대학교 들어오고 또 약간 인턴 이런 경험할 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뭐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 배가 고픈데 아무도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않으면 혼자 몰래 나가서 먹어야 돼? 아니면 식사 안 하세요라고 인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막연하구나 싶어서 이제
조곤조곤 이제 제 경우를 들려봤더니 혼자 듣기는 아깝다면서 친구들한테 전해줬나 봐요. 네. 그 친구들이 야 그런 거 책이 나오면 참 좋겠다. 팔릴 것 같다는 자부심을 갖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형 지형에 맞는 직장생활 조언이어서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되니까 뭐 딸에게 한 번 더 뭐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할 딸에게 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죠. 내일도 아이를 맡길 딸에게 이제 결혼하면 내일도 보따리 사갖고 올 딸이 뭐 이런 많아서 끊임없이 딸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네.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제일 딸 눈치도 좀 봐야 되고요. 네. 네. 이 먼저 책 속에 좀 이제 들어가 네, 보면 네.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많은 여성들이 그야말로 신데렐라를 꿈꾸지만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책 안의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콜레트 다울링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책을 읽고 정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허위의식? 네. 자기 노력 안 하고 어쨌든 백마탄 왕자만 나타나서 팔자 신분 상승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신데렐라에 비유해서 했던 거였는데 이것저것 왜 여성들이 의존적일까? 왜 남들이 다 해결해 주길 바랄까? 이런 것들을 좀 깨트렸던 책이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근데 신데렐라만이 아니라 뭐 동화 속 공주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공주 좋겠다. 뭐 백설공주 그죠. 나중에 왕자님이 키스해주고 뭐 인어공주도 뭐 거품을 빠지지만 뭐 되기도 하고 뭐 미녀와 야수의 벨은 뭐 어떻게 되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만 봤었지 굉장히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신데렐라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서 새 엄마가 저기 의붓 언니들과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잘 지내고요.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디즈니 만화에 나온 거긴 하지만 예. 그리고 쥐한테도 뭐 치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던 것. 그러니까 응원군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뒀으니까 뭐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마법에 대해서 그렇죠. 기꺼이 뭐 해주었던 거.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었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네. 뭐 얄미우면 계모 밥에다 약 탈 수도 있을 텐데 안 그랬죠. 근데 뭐 했었었고 네. 그리고 무도회를 가는 것도 왕자 만나서 본인이 무슨 결혼하거나 팔자부터 보기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맛보기 위한 거였고 거기 가서 이제 구두를 이제 놓고 왔지만 왔을 때 숨기거나 그러지 나중에 기꺼이 꺼내 보이면서 제 거라고 말해주는 자긍심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백설공주도 그렇죠. 그 일곱 남자를 지내면서도 항상 공주 옷을 입었어요. 예. 그래서 왕자가 공주인 걸 알았던 거예요. 파란 옷을 그러네요. 항상 옷을 바꿔 입지도 않고 있었고 또 자애로움을 갖고도 했었고 뭐 사과를 사과. 먹고서도 완벽히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그러네요, 깔아놓은 정말. 밑밥들은 보지를 않고 그냥 뭐 이 사람
왕자 만나서 그냥 네. 한번 갔네 뭐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춤 한 번 춰서 사랑에 빠진 남자가 평생을 기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조건을 하지만 신데렐라 정도의 지혜로운 여성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책 속에 제가 세헤라자데 네네.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 여성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언제도 너무 포악하고 부인에게 배신당한 왕이 네. 매일 밤마다 처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죽여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천일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왕이 그 이야기에도 매료되고 그 이야기를 해내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 있는 여성에게 세헤라자데를 왕비로 받아들이는 네네.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모나 뭐 스펙보다는 꿋꿋한 자기에 대한 사랑과 뭐 내공이 있다면 그렇죠. 왕비가 최고의 직업은 아니지만 어떤 자리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세헤라자데처럼 열심히 책을 읽거나 이야기꾼도 아니고 신데렐라처럼 역경을 극복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남자가 무조건 갖고 가기를 드라마나 영화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스스로 평소에 노력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20대도 아니고 네. 더더군다나 여성도 아니고 하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게 나이가 이제 쭉 40대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그 어떤 고난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그야말로 내면이 구겨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나이 좀 철이 들어서 이 관점에서 여성을 보면 20대 때는 그냥 무조건 예쁜 여자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들, 작은 동화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아, 20대의 여성들이 정말 이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면 그들에 대한 편견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남자 피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공감이 가장 갔던 게 힘주었었던 부분. 그러니까요. 아니 그 부분이 진짜 많았는데 너무 길어서 또 줄이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네. 다들 좀 불편해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음식이 상했어요. 뭐 이거는 뭐가 나빠요. 뭐 MSG 들어가 있으면 막 먹기 전에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 안 돼라고 하는 말은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만큼 썼다가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줄이신 부분은 진짜 이것만은 말해줘야 해. 엑기스만을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99가지 안 될 점들이 가득해도 꼭 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한 가지 때문에 다들 퉁퉁 그렇죠.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99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치명타가 있으니 네. 제가 직장 생활이건 뭐 어떤 일이든 봤을 때 여성들이 많이 울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유형들이 좀 있어서 네. 좀 몇 가지 분류를 해갖고 써놨던 거죠. 이제 그 중에 한 분류가 햄릿 같은 남자입니다. 저희도 TV 책방 보수를 2015년 시작할 때 2015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다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햄릿 증후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거다 저거다 결정을 너무나 못해서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결정을 못해서 모 대학에서는 그 점심 메뉴를 결정해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학생들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남자를 조심해라. 어떤 말씀인가요? 근데 이제 그 우유부단한 남자는 최근에 들어서 햄릿 증후군은 개인적 성향도 있겠지만 정보량이 넘치다 보니까 예전엔 뻔했잖아요. 그쵸. 짜장면 뭐 아니면 뭐 삼겹살 이랬는데 이제는 뭐 이쪽은 파스타 잘하고 뭐 하다 보니 그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이렇게 뚜렷한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개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과 철학이 있으면 고집이 세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좋은 거 같다라고 하던가 할 텐데 그게 없어서 글쎄 뭐 괜찮을까 어쩔까라고 답을 미루고 근데 사랑의 경우에는 이 사람 진짜 사랑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결혼하고 싶어질 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뭐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저 영국의 뭐 케이트 뭐 미들튼이라는 이제 왕세 손비가 됐지만 1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뭐 기다리는 케이트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였는데 왕자니까 10년간 제대로 우유부단 할 정도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게요. 예. 10년. 그래서 확 노안이 됐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그런 것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일을 지시를 하고 그 제대로 판단을 해주지 않는 상사는 돌아버리거든요, 정말.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이 기사를 쓸까요? 아니면 뭐 이거를 뭐 팩트로 쓸까요? 아, 글쎄 하는 사이에 뭐 마감 시간 다 되고 뭐 후배들도 여기 하라는데 뭐 글쎄 이렇게 되면 그런 답답함이 결혼 생활은 더하죠. 매일 결정의 날이고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 생각이 없는 뭐 안 되죠. 뭐 무라카미 하루키 색채가 없는 것이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불편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렇죠. 속된 말로 뚜껑 열리게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연애 대상으로서도 안 되지만 네. 남자 사이에서도 제일 안 좋은 인간관계에서도. 예, 왜냐면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선택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맞아요. 그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책임을 안 계속 지겠다는 거죠. 미루는 건데 이게 썸하고도 말씀하셨던 썸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사귀자라고 누구라도 말을 못하니까 그냥 어영부영 썸으로만 가는 거? 네. 다 좀 통하는 거 책임하고 비겁하다는 표현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 그래서 누가 뭐 썸 탄다 이러면은 저는 네. 뭐 제자들이나 싫어해요. 예, 그러지 마라. 화끈하게 연애를 하든지 뭐야? 말든지 이래야지 뭐 이렇게 너무 비겁한 연애다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요즘에 뭐 뇌생남도 있고 뭐 요생남도 있고 또 뭐 초식남도 있고 뭐 그래요. 무슨 남들의 뭐 전성 시대입니다. 이 뭐 지금 결정장애 가진 햄릿 또 형도 안 되지만 또 무식남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차가운 도시 남자, 요즘에 차도남, 차도남.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무심하고 좀 시크한 뭐 이런 스타일의 남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끌리는 거는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본질을 봐야 쿨하다라는 네. 게 쿨해 보여. 이게 뭐 좀 잠깐은 멋진 포장이 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한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힐링이 굉장히 화두고 그렇죠. 대세였다면 앞으로는 제 생각은 소통과 공감이 가장 절실할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불안한 시대에 좀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사실 누가 다 힐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공감이 끄덕끄덕거려주는 힐링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네. 끄덕거려줄 대상이 원하는데 공감력이 정말 너무너무 적은 남자들이 많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너무 공감해요, 그게 이 얘기. 왜 아파? 뭐 그게 왜 그 피곤해? 맞아.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걸 먹어야 돼? 뭐 이런 경우들 너무너무 많으면 어떻게 저랑 똑같겠어요? 다 다르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에도 강조했지만 뭐 제 남편의 숱한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은 다 극복이 되는데요. 이 무심함에서 가장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뭐 이럴 때 아, 이 사람은 속상한가 보다 아픈가 보다라고 그냥 그러려니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안 아프면 왜 아픈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이상한 유전자여서요. 소화불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집 사정에. 근데 전 잘 참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최악이에요. 아, 제가 소예요? 네? 자기네 집은 소집안인가 봐요. 그러고 뭐 이 두통도 없어요. 그 집에 저는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어깨 결림 이런 거 통증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 왜 그러지?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상처받겠다 안 받겠다를 몰라요. 무심해요. 그러니까 그때 난 왜 이 사람이랑 한 집에 있나? 왜 결혼을 해서 앞으로 하염없이 봐야 되나?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공감과 소통력이 빼어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응원군들이 많고 네. 제 딸이 그걸 정말 복수라도 해주듯이 너무너무 소통과 공감이 잘 되는 딸이어서 이제 사는데 안 그러면 같이 더불어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죠. 나 머리 네. 잘랐어. 어때? 그럼 이쁘다. 잘 잘랐더니 해주는 친구 낫지. 네 머리 자르고 어쩌라고. 뭐 이런 친구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지죠. 근데 이거는 타고난 성향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보통 사람들 뭐 요즘에 사랑의 유통기한이 3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게 물론 뭐 사랑의 성공을 결혼이다 이렇게 등식을 놓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요즘 결혼을 뭐 거부하는 싱글
뭐 남성, 여성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그 요즘 세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생물학자건 뇌과학자건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분비 양이 뭐 길면 횟수로 3년, 뭐 짧으면 18개월 네네네.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뭐 침대와 사랑과 장미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꽃봉투보다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과정인지라 공감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저한테 잘해주시고 뭘 해야 되고 남편은 저를 사랑해주고 해야 되고 시댁과 뭐 친구들은 저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남편이라는 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깜짝깜짝 놀랐죠. 생전 처음 본 분들이 내가 오촌 당숙이다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번에 조카 초등학교 졸업식 날까지 꽃다발 들고 갔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부당하고 제삿날이나 명절날도 뭐 가서 이렇게 저 전부치 흉내랑 내면서도 뭐 억압이다라고 잠깐은 생각했지만 근데 저는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잃으면 두세 개를 얻는 게 결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자유로움이나 뭐 아름다움, 청춘이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룰 확률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제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이. 그러니까 개인 유인경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내 유인경으로서, 엄마 유인경으로서의 영역들이 제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뻥뻥뻥 터지는 느낌? 요새 제가 잠깐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 5개 맞추면 왜 막 황금알이 팍팍 터지는 네. 이 순간들이 저는 결혼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팍 터지는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딸이 주는 행복감일 수도 있고 남편이 제게 무한한 상처를 줘서 체득해야 되는 내공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공짜가 없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에게 섣부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쓴맛, 단맛, 뭐 신맛, 매운맛 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인생에 단맛이 있겠어? 근데 정말 단맛을 느끼려면 소금을 더 뿌려야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 하듯이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좀 고통 끝에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결혼은 선택이에요. 개인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러나 막연한 가보지도 않은 길이 남들이 힘들대더라. 뭐 주변에 이혼을 많이 한데 뭐 애가 왼수 같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길을 너무 막아버리지 않을까. 저 나라 전쟁터야라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참 아름다운 곳이 많고 우리는 안전할 수도 있고 전쟁의 목도를 그 장면을 목도해서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때 이제 선배가 늪에 빠졌다고 저까지 끌어들이실 건가요? 근데 늪에서 연꽃이 피어요. 그래서 연꽃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은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네. 나이 먹으면 그런 질문들을 받기도 네. 하는데 뭐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참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이잖아요. 근데 지금 해주신 이야기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없다. 좋은 대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쨌든 뜻하지 않은 선물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쨌든 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독립적 주체로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못했을 때 사실 불행한 건데요, 본질적으로. 근데 독립적 주체라면 자기 결정권, 자기 인생의 어떤 선택권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말하자면 충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권을 발휘하는 거고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냥 무조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권을 활용하라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이야기겠네요. 제가 정말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김성진 교수님께서 완벽하게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남자를 이해하고 남자 심리책을 볼 게 아니라 제 심리를 알아야 돼요. 나를. 네, 제가 뭐 언제 행복했는지, 언제 짜증이 나는지, 나는 어떤 게 취약점인지, 어떤 게 강점인지, 이거를 모르고 멋진 남자만 찾기 위해서 뭐 남자한테 잘 보이려면 뭐 이런 화장을 하세요. 뭐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만 아니라 개인 요인경으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슬프고 괴롭고 억장 무너지는 순간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좀 밝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자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저를 뭐라고 비난과 지적을 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데 네. 타고났다기보다 깨지고 보니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때 그 늪도 그 폭탄 나한테 떨어졌던 폭탄도 나한테 끼얹었던 뜨거운 물도 쓰레기들도 결국은 잠깐은 방해가 됐지만 결국 내 인생을 꽁꽁 묶어놓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외부의 환경은 아니더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슬프고 기쁘고 그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남편 탓은 아내 때문이 아니라 예.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네, 내가 뭐 순간 슬픔을 느끼면 슬픔을 느끼는 네네. 거고 근데 결국은 자기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이죠. 저는 이 책이 안 썼지만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오프라 윈프리가 나온 프로그램에서 뇌종양에 걸려서 뇌 수술을 하고 유방암에 걸려서 가슴을 다 제거한 머리를 빡빡 밀고 가슴 하나도 없는 여성이 나타났는데 도나카란이라는 디자이너의 네. 뮤즈라는 거예요. 네. 도나카란이 직장 여성이 입는 옷을 굉장히 섹시하게 만든 디자이너인데 그 여성을 보고 영감을 받는데요. 근데 뭐 섹시하지도 않고 환자고 암 환자고 뇌종양도 있었고 근데 표정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여기는 막 수술 자국이 있는데 했더니 아 나도 안다. 내가 암 환자 더구나 암만 있는 게 아니라 뇌종양 수술까지 하는 사람 머리도 여성의 가장 상징인 머리카락과 가슴이 없는 여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울하고 불행한 일인지 근데 난 선택을 했다. 그럼 불행한 암 환자로 살지를 않고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래서 암 환자지만 햇살 밝으면 햇살 누리고 많은 친구 만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지 안 할지 짜증을 낼지 안 낼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결국은 누가 주입하거나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걸 생각하고 직장생활도 정년퇴직도 여러 가지로 하면 연장할 수도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은 뭐 그래서 잘 선택 제가 평화로워지는 선택을 하는 것 결혼도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연애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선택일 수 있을 텐데 두려움 없이 한번 선택을 해보라는 거죠. 너무 신중하게 할 필요 없고. 아, 오늘 제가 생각해볼 게 참 많아지네요. 네. 자, 유인경 기자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2030의 멘토이신 만큼 질문 보내주신 분들 많았거든요.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책을 보다 보니까 소울메이트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랑보다 내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경 기자님. 저는 이제 내년 되면 결혼한 지 20년 되는 주부거든요. 그래 기사에 보니까 나이 50은 콩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년을 멋있게 보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얼마나 우리 여성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제발 좀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분은요, 소울메이트를 여태 찾았는데 대화가 통한다는 건 정작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대화가 잘 통하면 뭐 영혼의 짝을 만났다고 네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네네네. 책에서 나온
이제 한 귀절이기도 하고 그 책을 읽고 저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소울메이트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그렇고 저는 고맙게도 사람을 만나는 게 특권인 기자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참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맞아 하고 이제 공감하는 분들 많이 만났지만 결혼할 상대는 그렇게 맞아만 하고 서로 이렇게 맞절만 하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은 생활의 동반자지 생각의 동반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취향이 일치하는 사람만 하려다가는 그게 오히려 또 좀 너무 이렇게 편협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소울메이트야 나랑 똑같아. 근데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거나 하는 사람도 보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구나. 누굴 만났는데 남자 유인경이야 이런 사람 보면 딱 만나면 너무 싫어요. 제가 저 같은 스타일 싫어하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보다는 저랑 좀 다른 다른 면이 있는 사람, 확장을 해주는 사람이 참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그분들한테 공부를 더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저와 꼭 공감하지 않아도 그래 너는 네가 무슨 살인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고 생각돼라는 신도급의 그 필요할 뿐이지 그렇게 맞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생태학적으로도 말하자면 우생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무 같은 것끼리 계속 붙어 있는 것은 뭐 그닥 강해지지도 못하고 예. 오히려 취약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부부라는 단위가 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그렇죠. 예. 결혼 생활 저 30년째지만 저는 제 남편하고 하는 얘기 중에 사실은 정말 이렇게 그 가정사적인 얘기라든가 사생활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 남편이 그걸 거부하고 너무 소울메이트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딴 것만 물어보고 정말 싫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은 70%가 돈과 똥과 네. 성과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뭘 이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받아들여줄 사람은 필요하지만 맨날 그 영화 좋지 그러면서 똑같은 영화만 보러 다니고 뭐 똑같은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는 다른 친구들하고 충분히 가능하더란 얘기죠. 책 읽으면서 또 인상 깊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이 사랑보다 내 자신을 믿어라. 이런 말이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독자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내 장점 적어보기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뭐 영화에 나오는 네. 대사지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해요. 예. 그리고 취향도 변하잖아요. 저는 정말 전에는 생선회 안 먹었는데 요새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 음식물이나 기호부터 시작해서 사랑도 그냥 그때 뜨거운 열정은 식죠. 그렇죠. 미쳐있는 상태잖아요, 사람은. 맞아요.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미친 병인데 미친 상태를 평생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변하지만 그 사람만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네. 자신을 믿으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망신도 당해보고 펑펑 울기도 해보고 벼락도 맞아봐도 그래도 내가 나를 다독거리면 남한테 위로받기보다는 그래 그래도 난 일어설 수 있어. 이것도 나한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될 거야 라고 믿고 내가 다른 약점도 참 많지만 이거는 내 강점이야 라는 것들 하나 정도는 좀 장착을 해두시면 아이언맨 가슴에 나가 있는 그런 것처럼 해주시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도 난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슴이 부풀고 심장이 방이 두 개잖아요. 우심방 저심방. 이쪽에서는 상처로 허물어져가도 또 이쪽 벌떡벌떡 뛰거든요. 또 새로 나타날 거야.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도 저도 사실은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지금도 정말 무능하구나. 난 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 만나는 거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을 남의 평가하는 거 좋아하는 거여서 참 좋은 직업이었고 앞으로도 글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막 읽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정말
얼굴 들이밀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공감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내 생각인 걸 하는 끊임없는 자신감은 이제 스스로가 프로모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권리가 없어요. 예. 우리 자신 더더욱 파괴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멋지다. 그래서 어떤 중년의 독자분께서 하신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중년을 잘 보내는 비결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유 기자님께서 나이 50은 콩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정희 씨의 시예요. 예. 50세는 콩떡이다. 부패상에 놓여있지만 아무도 안 건드리는 콩떡이다. 부패상에서. 보기는 보는데 잡아가질 않는. 그런데 사실은 왜 여성이 꼭 암컷으로만 이성의 유혹을 받거나 존중을 받는 존재로만 자기가 가치 증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통과 의례는 있지만 왜 그 나이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할까. 뭐 70대 청바지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꼭 철이 들어야 될까. 그다음에 꼭 또 안 늙으려고 또 아뚱바뚱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오늘만큼만 좀 즐거운 거리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년을 살아보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정말 저는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자란 직업이 특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나 비판과 지적을 해야 돼서 남도 참 많이 독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빈정거림, 비아냥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근데 50이 넘으니까 그게 참 유치했구나, 편견이었구나 해서 참 칭찬을 많이 해주게도 됐고요. 50에도 떡볶이도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지만 이제 삼합이 얼큰하게 와닿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청바지도 입지만 이제는 모피코트 입는다고 뭐 남의 거 빌려입은 것 같지 않을 나이기도 하고, 근데 뭐 늙고 퇴하고 만릴력의 법칙이 온몸에 나타나지만 이거 거부한다고 제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중년이 넘어가면 이목구비가 문제가 아니라 표정, 이미지, 느낌이어서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많이 웃고 그냥 그러냐 그러고. 저희 최대의 목표는 우아하고 뭐 중후하고 세련된 어른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철없고 귀엽고 사고 좀 치는 어떤 사고를 쳐야 되나. 지금 그 어떤 사고를 칠 것인가에 대한 궁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이제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활동 계획을 지금은 갖고 계십니까? 기자라는 직업에는 이제 땅땅 이제 마침표를 찍었는데 경향신문사 기자라는 직업에 마침표를 찍었지. 제가 유인경닷컴 만들어서 기사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로 한 걸 한번 만들어야지 했는데 김정훈 교수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까 하다가 뭐 철들지 않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좀 가벼운 이야기만 하는, 그런데 좀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 하나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책도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딸 시리즈도 있고 남편 시리즈도 있고, 또 하나는 은퇴를 한 여성이 쓴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재밌는 삶을 살아보는 이야기, 경험담을 뭐 일기식으로 써볼 수도 있고. 기대된다. 딸하고 여행을 가서 이탈리아를 참 좋아해요. 저랑 제 딸이랑. 그래서 마마미아 이탈리아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집 지었고 회사에 만들었다가 문 닫았다가. 근데 그 재미가 쏠쏠해요. 그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즐기고 있고, 뭐 좀 안 하면 좀 어때요?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그래서 좀 덜 먹고 이제 불쌍한 척하고 더 먹으라고 어느 날 또 김성신교 전화 걸라고 밥 사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 모임 만드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가입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굉장히 건강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별일 다 겪었는데요. 엄마도 치매로 고생한 10년간 제가 마지막 한 5년은 제가 대소변 다 받아냈었고, 배신도 당해보고 남편 사업부도 나고 시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뭐 별별 일 다 겪었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감당할 일이 수 있는 일이었고, 내가 막 상 받고 칭찬받고 뭐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거기서 얻는 교훈보다 깨지고 다치고 울었을 때 제가 많이 컸어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별로 성숙한 거 바라진 않지만, 그래서 얻은 교훈이
그냥 귀엽고 가볍게 지내야 되겠다. 나머지의 남은 삶은 좀 가볍게 모차르트풍으로 그전 20세기가 베토벤풍이었다면 이제 모차르트풍으로 쾌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다짐을 해요. 사실 이 TV에서 뵙거나 네. 글로서 뵀을 때는 정말 글도 잘 쓰시고 방송도 잘 하시고 뭔가 굉장히 잘 하시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인경이라는 분을 뵀다라면 오늘 만나 뵙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조화롭고 균형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유인경이라는 한 지식인의 가장 큰 매력이고 또 강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옛날에는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막 쥐구멍 막 아니요 막 이랬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런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네. 자, 저희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 유인경 기자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예요? 저는 밥이에요. 다행히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술도 못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치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시력이 아직 좋아요. 나 일주일에 한 책 한 서너 권 읽는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네. 장르에 상관없이.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헛하듯이 책을 안 읽으면 뭔가 헛하고 맛있는 밥 먹으면 막 짜릿짜릿하듯이 정말 한 권의 좋은 책을 읽으면 막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막 나누고 싶어서 책 선물도 많이 하고 네.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위 무력증에 안 걸리고 이 많은 밥을 뭐 이거는 과식해도 얼마든지 과식해도 좋을 테니 뭐 C컵 밥처럼 책과 가까이 있고 싶기도 하고 책이 저한테 준 그 기쁨과 행복과 짜릿함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시세끼 꼭 챙겨 먹으려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밥으로 많이 지어가지고 네. 또 많이 나눠주세요. 아, 예. 네, 네. 아, 저도 지어야겠어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들의 사랑과 연애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게 많은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한테 굉장히 깨달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 수능 시험 네. 있었잖아요. 이제 막 성년을 앞둔 그런 청년들이 네. 이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또 선물로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책은 정말 여성들이 특히 스스로를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언제나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